너 없으면 못 살겠어.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린 스스로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밥 먹듯이 속이며 살고 있습니다. 발리 가자 맘만 설레게 해놓고 어느새 혼수를 부탁하며 모으고 있는 문하나를 보면서 또 인생 무상을 느끼는 하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우기고 싶네요. 챗! 저처럼 배신당한 분도 문하나처럼 누군가를 배신한 분도 모두 환영합니다. 한센 문하나의 만병통치약. 와!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희동 한선생입니다. 그렇게 상처받으셨어요? 아유, 상처가 아니고 뭐 하나 했어요. 어떻게 날 뒤에 놓고 내가 없는 줄 알았죠? 여기저기 나 혼수로 뭐 해줄 거야? 이런 건 왜 물어보거든요. 같이 독신으로 늙어 죽어 발리에 묻자더니. 쌤 뭐 해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한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욕이나 안 퍼부으면 다행인 줄 알라고. 이러시게요? 전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혼자 발리 갈 수 없어요. 발리에서 생긴 일 하면서 혼자 가 있는 건지. 요즘 봄이라 그런지 외롭다는 고민 참 많은 것 같아요. 유독 봄이 되면 좀 그런 고민이 많이 오나요? 그런 건 전 진짜 잘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요즘 황상민 교수님 WPR라고 하는 성격 유형 테스트 하는 걸 벙커원에서 하시는데 재밌는 건 이제 유형 중에서 로맨티스트들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감성주의자들이죠. 저요. 맞아요. 우리 문하나님. 이 사람들의 신청자가 7대3이에요. 7대3.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로맨티스트들이 막 이렇게 신청을 하지? 그랬더니 누가 봄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다 외롭다. 연애가 안 되고 있다. 너무 외로워서 폭식을 하고 있다. 뭐 술을 마시고 있다. 그래서 이거 외로움. 근데 저는 유형 그런 걸로 보면은 로맨티스트가 빵으로 나와요. 빵으로. 그러니까 한쌤한테는 로맨틱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죠. 아니, 안 그러니까 유전자 속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 그쪽을 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난 낙엽만 굴러가도 웃는 그런 감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미친 거죠. 해픈 건가? 그래서 대금하는 제 후배 차분이. 예, 우리 차쌤. 갑자기 막 하늘을 보더니, 언니, 이렇게 하늘 보세요. 이런 도시의 하늘 말고, 이렇게 뻥 뚫린 하늘 보면, 막 답답한 게 풀리지 않을까요? 언니는 답답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이러길래. 소화제 먹지. 내가 하늘을 왜 봐? 그래서 이 로맨티스트들의 감성이 너를 띄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혼수 준비하러 다니시는 거죠? 시집 가고 싶어서. 뭔 소리예요? 진짜 1년 내내 나도 지겹다. 올해는 좀 가든지. 쌤. 네. 죄송해요. 올해는 제가 정리할게요. 갈게요. 예. 뭐라도 좀 해봅시다. 예. 올해는 제가 가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왔을지 여러분 기대 잔뜩 해주시고요. 한샘 문하나의 만병통치약. 의외로 저희 댓글 수에 집착합니다. 상당히 집착하고 순위에 집착합니다. 모르나 봐요. 나 되게 집착하는데 100이 좀 넘어보자고요. 아니 우리를 좀 제발 50위권 안으로 좀 들여보내주세요. 그러게요. 왜 그러지? 내가 뭘 해야 되나? 아니 쌤 뭘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좀 나으려나요? 네. 자 여러분 한쌤이 뭔가를 하기 전에 우리 50위권 안으로 들여보내주세요. 저는 가장 중독돼 있는 건 스마트폰 같습니다. 하루에 출퇴근 시간을 주로 그걸로 보니까, 그렇고 근무하면서도 수시로 보니까 그 시간을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커피에 중독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안 마시면 두통이 와요. 눈 뜨자마자는 아닌데 이제 하여튼 오전 중에는 꼭 마셔야 되고 하루 동안 마시는 커피가 서너 잔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몸에 맞는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니고 커피 마시면 잠 못 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커피 마시고도 잠 잘 오고 아무튼 안 마시면은 바로 두통이 오기 때문에 이건 중독인 것 같아요. 고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전 맛있는 커피 마실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아마 오늘 주제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쌤이 자기 전공 분야라고. 이분 또 중독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한쌤이 거쳤던 중독에 대해서 읊어보시겠어요? 소시적부터요? 네. 어렸을 때 화투 중독이 있었어요. 전 그렇게 화투가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로 도미노 게임을 하고 산수도 그걸로 배우고 이매조 더하기 막 7옥살이는 뭐 이렇게 해서. 그게 몇 세 때인가요? 학교 들어가기 전이죠. 아. 할머니한테 혼났어요. 한 손으로 10장 다 못 쥔다고. 그래서 정말 이걸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참 뭐 게임 중독 그리고 중독의 어떤 레벨이 뭐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에 이렇게 좀 중독 성향을 잘 띠는 성격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끈기는 없는데 중독이 돼서 계속하는 힘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성실하게 끈기 있게 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 꽂히면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건 근데 주로 이제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에 많이 그래서 그런데 근데 사람들이 이 중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랄까, 남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진짜 요즘 다 앉기만 하면 다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스마트폰 중독이다, 뭐 그런데, 전 이 중독, 최근까지 제가 이제 못 끊는 이 중독이, 뭐 사실은, 별로 끊고 싶지도 않지만 내 평생 갈 것 같은 중독이 있기는 해요.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쌤이요? 예, 저가 그 빵을 너무 좋아해요. 아, 고기보다 더? 그렇진 않아요. 그럼 고기 중독 아닌가요? 아미노산 중독. 너매살 중독. 그냥 식탐이 많은 거군요. 그런 걸 여러 가지 특히 게임 중독이었을 때가 조금 심각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학생들이 게임 중독 이렇게 많이 빠지잖아요. 네. 부모님들이 그걸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오셔서 게임 중독이다. 본인들이 벌써 이렇게 딱히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애가 게임 중독이다.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그 논리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컴퓨터 때문에 게임 중독이 돼서 공부를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아이는 뭘 해도 공부 못할 거예요. 네? 게임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라는 건 컴퓨터를 없애면 또 다른 거에라도 빠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영영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게 아니고요. 무언가에 몰입하고 중독을 하는 상황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중독에 빠질까요? 중독에 여러 가지가 있죠. 알코올 대표적으로 있고 그리고 도박 중독. 그렇죠. 진짜 저렇게 웃으신 이유가 있겠죠? 네, 살풋이 이렇게 몸을 담갔던 적이 있는 중독. 그리고 진짜 강원랜드 그때 없기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이제 미국 비자 받아가지고 저기 라스베가스나 갈까 이랬었는데 게임 그리고 온라인 게임 저도 눈만 뜨면 보니까 눈 뜰 때도 이제 스마트폰 보고 있고 잠자기 전까지 눈알이 빠지게 또 보고 있고 그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 이렇게 약간 문자 중독 있죠. 막 읽고 있어야 돼요. 활자 중독? 활자 중독. 예. 이렇게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전철 같은 거 타면 광고를 사차치 읽어요. 그런 거. 너무 신문 읽고 있고. 그 사람 나가면 미칠 것 같고. 신문 날라가고 싶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 스스로 좀 많이 물어봤죠. 난 왜 이렇게 빠지나. 근데 제가 신기했던 거는 문하나가 언제 그런 얘기 한 적 있었는데 자기는 빠질까봐 못하겠다.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게 더 신기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빠질까봐 못하겠다라는 게 제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전 아예 그게 없는 거죠. 빠질까봐 못한다. 전 그런 것까지도 생각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약간의 중독 있지 않아요? 제가 아까 사실은요, 이제 이 인서트를 따면서 저희 카페 매니저분과 파트너님의 목소리인데, 저는 뭐가 중독일까? 그래서 이걸까 저걸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 그 정도는 중독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나 찾은 거 있어요. 뭐요? 저는 방송 중독인 것 같아요. 아, 그 중독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데요? 이걸 안 하고 있으면은, 제 삶이 무기력해지고, 내가 왜 살지? 별 살아야 될 이유를 잘 못 느끼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몸이 막 아픈데도, 이걸 하게 되면 또 아픈 것도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그만해야지, 좀 쉬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도, 쉬지를 못하겠어요. 일 중독이네요. 근데 딴 일은 하기 싫어요. 방송만. 좋아하는 일 중독. 네, 좋아하는 일만. 근데 이래도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이게 중독 잘 안 되는 분도 있는데, 그 안 하면 아프다라는 건 금단 현상이잖아요. 금단 현상 맞아요. 진짜로. 나 아까 웃겼던 게 그게 그 국민 카페에 계시는 분 그 녹음 딴 거예요. 네. 자긴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잔다고. 잠 중독이세요, 잠 중독. 저도 그 기분 알아요. 저도 마시면서 자요. 이걸 마시면 막 이러면서 안 마시면 두통이 온다 그러는데 그분은 그냥 잠이 아침에도 많고 점심에도 많고 저녁에도 많으신 거죠.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커피를 안 마시면 두통이 온다고. 그러니까 심리적이든 뭐 피지컬리 문제든 뭔가 힘든 이걸 견디기 힘든 증상이 오는데 중독은 왜 생길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방송이 그렇게 좋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러니까 이걸 하는 동안은 잡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잡생각이 좀 들면 안 돼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별로 재미없고 그리고 막 너무 골치 아픈 일들도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되게 많은데 방송을 하는 동안은 그 일들로부터 좀 이렇게 피신해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안 드니까. 그래서 그냥 자꾸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그 잡생각 중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잡생각이 뭐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민들이요. 현실적인 고민들. 네. 특히 뭐 결혼 뭐 이런 거? 아니요. 경제적인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그쵸. 저는 그 부분이 사실 크게 스트레스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원장님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줬는데 저는 뭐 괜찮아요. 과로 업무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서 멀쩡한데 갑자기 돈 이러니까 쑥 떨어져. 이 원장님 테스트. 네. 저도 그거 저 옛날에 진짜 그거 정확한 게 뭐냐면 저도 돈 문제에 신경 안 쓴 줄 알았어요. 근데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몸이 너무 멀쩡한 거예요. 간도 깨끗하고 막 아무래도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돈 그러니까 뚝 떨어져요. 이 근육 테스트인데. 그래서 나 돈인가 봐. 그럼 얼마가 있으면 이게 해결될까? 그랬더니 뭐 1,000만 원? 근데도 떨어져요. 안 돼. 근데 50만 원? 그런데 이거 딱 쓰는 거예요. 월세구나? 막 이러면서. 나 월세만 있으면 되네. 막. 그렇게 해서 금액으로 찾은 적도 있고. 선생님, 제가 웃는데 이게 우프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너무 공감돼서. 그렇죠. 네. 그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카드값 나오는 날, 월세 돌아오는 날에 온몸이 막 아프고 잡생각이 떠오르고 그때 더 일을 해서 이걸 벌어야 되는데 막 캔디 크러쉬 하고 앉아있고 이거 하트가 500개인데 이걸 팔 수 없을까? 막 이딴 생각이 나고 있고. 현실 도피죠. 그게 저는 요즘 모든 세상을 하나에 맞추니까 답이 나오는 것 같은 그 아주 키포인트를 찾은 것 같아요. 요즘 모든 걸 제가 관계라는 거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가족이나 친구, 사랑하는 사람, 어떤 유대관계에서의 관계를 맺을 수 없거나, 또는 종교라든지 뭔가 철학적인 거라든지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정신세계 이런 것과도 또 관계를 맺기가 힘들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어떤 독립적인 이러한 자주적인 모습과 또 나와 관계를 맺기 힘들거나 이렇게 무언가 내가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할 때 어떤 살아있는
움직이는 어떤 사회도 그래요. 공동체라는 것, 관계를 또 못 맺고 있을 때 그럴 때 무언가에 빠지는데 그 무언가가 대상이 살아있지 않아도 되고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나한테 왜라고 질문을 하지 않는 대상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빨리 빠지는 거예요. 저쪽에서 날 거부를 안 하니까. 맞아요. 예. 저거 그냥 빨려 들어가면 되니까. 온라인 게임 하는데 게임이 나타나서 너 왜 게임하니? 너 이러고 있어도 돼?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네. 그냥 돈 많으면 계속 오케이입니다. 거기다가 전기만 들어오면 되고. 게임하다가 정전되니까 돌겠더라고요. 제가 지갑을 손에 잡고 PC방으로 뛰어가는데 그럴 때 보면 한마디로 제가 그 온라인 게임에 빠졌을 때가 직장을 관두고 나서였어요. 그러니까 저 딴에는 나 이제 프리랜서 할 수 있어. 내가 상담으로 버는 돈이 월급보다 많아졌는데 난 이제 직장 생활 안 해. 그리고 난 정말 자유로운 마음으로 막 오피스텔도 근사한 거 딱 구하고 햇빛이 쫙 들어오는 나중에 더 뒤진 줄 알았죠. 아유,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데. 막 햇빛이 막 들어오고 뭐 라라라라라 막 이러는데 침대 밑에 기어 들어가 잤어요, 맨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나의 어떤 독립적인 공간, 나의 독립적인 이제 라이프가 시작되고 나의 이제 독립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직이라는 거 있을 때는 너무 욕하고 싫고 진짜 진절머리 나고 막 이랬는데 그것도 나의 어떤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이게 딱 절단이 되자마자 상당한 불안감이 왔었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 생각하면 이 시간을 어떻게 쓸 줄도 모르겠고 상담이 없으면 그게 다 프리한 시간인데 네. 그 프리한 시간을 견디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제가 뭐 본인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무언가 나는 그 조직이란 곳에 앉아 있으면서 딴짓을 하건 뭐 비능률적인 일을 했건 해도 관계라는 걸 어쨌든 맺고 있었는데 덩그러니 어떤 섬 안에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고층 오피스텔에 햇빛 들어오는 데 안에서 뭔가가 이상하다 느낌이. 그러다가 한여름에 진짜 더웠겠다. 저 진짜 우산 집에 이렇게 하고 잤었어요. 우산 피고. 그래서 우연하게 들어간 온라인 게임을 그냥 한번 했는데 그때부터 헤어나오질 못한 거죠. 내가 이 게임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쵸. 일방적으로 내가 맺고 싶으면 맺는 거고. 그렇죠. 내가 끄면 끌 수 있는 거고. 뭐 나한테 거부감을 갖지도 않고 그 안에서의 뭐 온라인 안에서의 활동 이런 거는 오프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내가 여기서 있고 싶은 대로 있고 거부하지 않고 나한테 뭔가 요구하지 않고 나는 그냥 게임머니만 있으면 되고 없으면 상담하면 되고 그거 벌어서 또 게임머니에 넣으면 되고 나중에 막 게임머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하면서 상당히 오래 했어요. 한 5년간. 네.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살았는지 제가 그때 햇반하고 3분 카레만 먹었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건강도 상당히 안 좋아지셨을 텐데. 완전 안 좋아졌었죠. 그 막 피부도 막 나빠지고 네. 그때는 살이 빠지는 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계속 앉아서 그 3분 카레는 바로 해가지고 햇반 위에 그냥 부으면 먹으면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 비싼 오피스텔에서 그러고 앉아가지고 햇빛은 들어오는데 우산 쓰고 앉아가지고 이 무슨 병신질인지 그렇게 닥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지나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 이후로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던 게 상담이 늘고 이 상담하는 사람과 새로운 관계가 또 시작이 되고 1인 한 명 한 명과의 관계라기보다 상담하는 사람과 내담자라는 어떤 관계가 조금씩 형성이 되고 그게 어떤 윤곽이 드러나니까 서서 여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는 있었는데 총 5년이 빠진 기간이 아니고 훅 빠졌다가 이제 빠져나오는 시간까지 해가지고 뭐 들어가는 삼재 나가는 삼재 마냥 들삼재 날삼재 네,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막 상담을 하는 도중에도 빨리 이걸 하고 게임을 해야지. 진짜 저 왜 생아리 발견인가? 개콘 같은 데서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꼭 이런 데서 해야겠어. 이런 것처럼 막 PC방에서 헤어지고 그랬었잖아요. 이대로 못 만나겠어. 막 박차고 나는데 나 지금 방금 시작했는데 나 지금 전투 나 지금 빠져나가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거기다가 사발면도 시켰는데 그래서 그냥
이별을 하고 막 모든 면에 있어서 생활에 진짜 지장이 오더라고요. 네. 지금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요. 우리 한소리님이 아까 쓰셨던 게 국민TV 중독이라고 그러시고 우리 날고 싶은 도끼님 댓글 중독이라고 표현도 하시고 댓글 중독. 예, 댓글 중독이요. 예. 그쵸. 댓글도 질문이 없죠. 그 국민TV 중독은 왜 생기는 걸까요? 국민TV 우리 몇 년 전에 이 팟캐스트에 완전 중독된 적이 있었죠. 예, 우리가 그때 사실은 사회와 나도 관계거든요.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건 못 느끼고 있건 내가 존재하는 이 땅 그리고 이 곳이 나와 무언가든 어쨌든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그 마음 아래서 사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단절된 느낌. 그래서 유일하게 어디 걸고 기대고 이렇게 좀 엮여 있을 수 있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귓구멍이 막 더 잘 들으려고 막 이어폰을 귓구멍에 쑤셔 넣으면서 혼자 키득거리면서 그 스마트폰에서 흘러나오는 이제 그 당시 그 팟캐스트에 막 업데이트 되면 또 듣고 업데이트 되면 또 듣고 그때 유일하게 내가 뭔가 관계를 맺고 있다. 누구와? 나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저편 어디에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거에 막 종이 바짝 접은데 그 위에 아슬하게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중독이 돼 있었던 거죠. 정말 절절하게. 그 당시에 진짜 낙곰수 업데이트 되는 날엔 버스 안에 다 귀 꽂고 있는 거 제가 봤었어요. 와. 그 정도로 신지러움이 있었는데 그 어떤 현상조차도 이상현상이다 어마어마했는데 그만큼 많이 단절된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되게 슬픈 게요. 그 버스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어폰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이어폰을 빼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실은 낙곰수라는 프로그램이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작 그걸 빼고 우리끼리 뭉쳐야지라는 생각을 조금 늦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하고 아니면 단순히 이렇게 이어폰을 통해서 연결돼 있다는 거에 더 많이 위안을 삼고 거기서 좀 멈춤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게 프로세스는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네. 쉽지가 않은 게요. 그렇게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단절된 상태에 된 사람들이 뛰쳐나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단절된 느낌을 갖고 그거에 상당히 절박함을 느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성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상당히 연결되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한 거고 그리고 내 어떤 생각 마음 그리고 내가 이해하고 싶어하는 걸 함께 공유하고 싶다라는 게 가장 절실한 사람들인데 대부분 살아오면서 자기의 이야기나 자기의 뜻이 관철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많이 단절해놓고 가둬놓고 살다가 유일하게 그 빛, 한 줄기 빛처럼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뛰쳐나가고 싶죠. 많이 뛰쳐나가고 싶었을 텐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좀 뛰쳐나와서 어떤 현실적으로 구현된 게 국민TV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민TV에 중독되는 건 또 너무나 당연한 수순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죠. 다음 단계로 넘어오신 것 뿐이시죠. 그렇죠. 예. 아니, 왜 이러실까요? 난 한샘 중독이라고. 왜 이런 중독에, 어쩌다가 이런 중독에? 예. 바람직하죠.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져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는 부모와 지금 단절되어 있는 느낌,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이 학교라는 소속 그리고 공부와도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공부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와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있어야 돼요. 주체가 있어야 관계를 맺죠.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은 지금 주체를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자기 정체성을 알아가야 되는 그래서 진짜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우리 그 당시 찍었던 사진은 다 불태워버리고 싶죠. 정체성이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한마디로
그 막 머리에 꽃 달고 다니듯이 뭐 깻잎 머리하고 이때 정체성을 찾아가는 도중에 하는 수많은 닭질들이 이게 사진으로 남잖아요. 그건 정체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꼴보기 싫은 어떤 이렇게 미운오리 새끼 같은 그 시기가 있잖아요. 아, 한쌤 깻잎 머리 하셨어요? 아유, 저는 진짜 스포츠 머리 막 해. 그 모이칸 스타일 근데 되게 짧게 하고 다녔었어요. 모이칸이 웬 말인가? 그때 민기쌤하고도 얘기했지만 그 이태원에 그 락카페 이런 데 가려면 막 어느 옷에 징 받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도 이게 중독스럽게.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심정 때문에 늘 그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박탈감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매니악한 거에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게 나를 저버리지 않을 거야 했는데 또 변화하니까 또 상처받고 또 새로운 거에 관계를 많이 맺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잘 구현이 안 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도 부모한테도 친구한테도 안 되면 쉽게 빠질 수 있는 건 나를 거부하지 않는, 나한테 왜 공부하지 않냐고 물어보지 않는 컴퓨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 없애도 다른 거 찾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냅둬요? 아니요. 진짜 사람과 관계를 맺게 도와줘야죠. 사실 뭐가 제일 재밌어요? 살면서 뭐가 제일 재밌냐고요? 아까 방송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 내 마음을 누구와 공감하고 공유하는 거, 소통하는 거 제일 재밌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것만큼 살아있는 느낌 받는 게 어디 있어요. 그쪽에 한번 맛을 들리면 그쪽에 중독이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뭐랄까 성장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에 예전에요. 광고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만져주는 거예요. 스킨십. 그러니까 그거의 중요성에 대한 어떤 광고가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다 홀로인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만져주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득 누군가 나를 정말 따스한 손길로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런 안마의자 이런 거 말고. 저 한 5분간 힐링 받고 왔는데 저런 거에도 내가 막 뻑이 가다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안마의자가 만져줘도 이렇게 참 기분이 좋은데 그게 온기가 있는 사람의 손이라면 그것도 너무나 내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공감을 해주는 직접적인 사람의 손이라면 얼마나 더 위안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터치라는 거. 여러분들이 진짜 왜 국민 TV에 중독이 됐을까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우리 목소리도 약간 터치가 있잖아요. 네. 그 마음에 직접적으로 닿는 이 터치. 그런 것 때문에 또 살푸치 이렇게 중독 성향을 띠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디오 이렇게 하루 종일 듣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뭐 일을 하실 때도 듣고 뭐 할 때도 들으시고 그것도 약간 중독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못 맺으면 어떻게든 가장 손쉬운 방법, 무생물, 뭐 또는 내가 거부당하지 않는 어떤 존재들한테 그거에는 뭐 술이나 뭐 도박이나 이런 것도 무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 중에서도 중독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사람 취급을 안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성매매 같은 거. 성추행 같은 거. 이거 대상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니까 중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그 상대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간주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중독적 관계를 맺는 거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왜 너무 지나친 사랑, 뭐 중독된 사랑 이런 것들이 네. 그 병적이라는 게 그 대상을 제대로 된 나와 소통할 수 있는 똑같은 입장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사랑이라고 할지언정 지나치면 스토커고 성매매 같은 경우 성중독 요즘 상당히 심해요. 네. 그런 관련 상담도 꽤 있고, 그 부부 상담에는 그게 상당히 들어가 있어서 남편의 잦은 외도가 문제가 아니고 잦은 성매매를 경험하는 남편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는 부부들도 있거든요. 그게 중독이니까.
그들은 여자를 대상으로 할 때 그냥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그렇게 내 양심에 내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난 그냥 화장실 같은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는 미칠 노릇인 거죠. 그 구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게 어떻게 사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시고 평소에 사시면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많이 기여하는 부분이 이제 부모의 관계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계모가 때려가지고 애가 죽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 집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여러 가지 모양이 말도 그렇고 직접적인 구타도 그렇고 어떤 성적 폭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적절한 처벌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처벌이나 그리고 그 내부 안에서도 적절한 어떤 그 징계 또는 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배워요. 아빠가 엄마 때리네. 근데 또 사네. 맞아도 되나 보다. 엄마가 바람 폈네. 아빠가 바람 폈네. 근데 그냥 사네. 바람 펴도 되나 보다.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다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손쉽게 접하는 TV 속 드라마에서도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런 건 저 정도는 다 되나 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너무 많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데, 사실 TV보다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건 사람들 사는 모습 속에서 보는 거거든요. 얘기가 약간 글로 새기는 했지만, 여러, 내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사회 현상이나, 우리는 전 별로 이렇게 다르거나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사회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나가 아프면 사회도 아프고, 근데 이 중독이라는 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먹방의 중독, 뭐의 중독, 뭐만 다 이렇게 꽂히는 인생을 지금 전 국민이 앓고 있는데 네. 제대로 된 관계에서 오는 성취감 또는 충만함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주 짧게 금방 그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중독은 못 끊는 게 중독도 있지만요. 강도가 세지는 것도 중독이에요. 강도가 세지는 거? 예, 그것도 더 심한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 맞아서 괜찮은데 2대 맞고 3대 맞고 때리는 것만 중독이 아니고 맞는 것도 중독이 있어요. 이렇게 가학성, 자학성 이런 게 있는데 즉 강도가 계속 높아져. 약이 왜 네. 무서우냐면 못 끊어서가 아니고요. 강도가 세져서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도가 세진다라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위에서는 너무 무디어졌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요즘은 진짜 어디 마음 하나 둘 데가 없다라는 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 어디 하나에게 꽂혀 있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중독도 나름의 서바이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라도 이렇게 땅에 딱 굳건히 서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어디라도 붙어 있어야 되니까. 물론 그렇게 붙어 있다가는 골로 가기도 하겠지만 나름의 자기 딴에는 어떤 살고자 하는 서바이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이 사람들 제대로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주변의 역할들, 사회적 역할들, 그런 제재들 이런 것들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지 그냥 닥치고 힐링만 해서는 안 돼요. 요즘 봄이니까 나무도 파릇파릇해지고 되게 예뻐지는데 우리 어디 조용하게 가서 5분 거리 안에 좋은 공원 하나 없죠. 무언가 사람이 모이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다 어디에 가 있나요? 아파트 단지 안에 가 있어요. 그것도 좀 좋은 아파트. 네, 그것도 이런 좀 비싼 아파트. 네, 그런데 가야 놀이터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이거 어디 아파트에도 못 사는 사람은 무슨 공사판에서나 놀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제일 큰 불만이 우리가 힐링을 얻고 우리가 쉼을 얻고 우리가 치료하는 것도 다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의 아파트에 기어 들어가서 고기 꺼먹고 왔을 때 얼마나
저희 집 그런 적 있어요. 건너편 아파트에 그 바베큐 시설이 돼 있어서 거기 고기 끌고 가가지고 먹고 온 적이 있었는데, 참, 이렇게 세상이 안 도와줄 땐 더 깝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뭐, PC방에 가서 게임하는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도중에 전원을 껐더니 폭력적 성향을 갖습니다. 이런 미친 실험이나 하고 앉아있는 방송사가 있질 않나. 그러니까 나쁘게 보려면 다 나쁘게도 볼 수 있지만 어린아이든 나이든 분들이나 중독도 걔네들 딴에는 그 사람들 딴에는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인데 몸부림만 치다가 정말 죽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몸부림 칠 때 누군가가 꽉 잡아줘야 돼요. 우리 애기들요. 막 난리 부릴 때 있잖아요. 막 떼쓰고 발광할 때 혼내거나 때리거나 그러지 말고요. 강압적으로 껴안으라고 해요.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를 껴안아서. 예. 한마디로 약간 제압이죠. 하지만 포옹이라는 제압을 해야지만 이 친구들이 막 발버둥을 치고 나도 힘들어도 끝까지 놓지 않고 미안해 사랑해 하면서 계속 껴안으면요. 얘네들이 진정을 해요. 심장박동수가 천천히 되면서 아이들이 진정이 되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 부리던 억지나 때를 안 쓰게 되거든요. 네. 걔네들도 딴에는 뭐 애들 울 때 보면 진짜 누구 돌아가신 것처럼 울잖아요. 정말 서럽게 울잖아요. 우와 막 이러고 우는데 뭐 나름대로 몸부림이죠. 그런 거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고 주변에서 그렇게 꽉 껴안아 줄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중독에 빠지긴 하겠는데 내 주변에서 내가 먼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좀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온라인 게임 빠졌을 때 나를 이렇게 꽉 껴줄 수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다든지. 아니 근데 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PC방에서 헤어졌다면서요. 제대로 껴안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남자친구가?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참 이 상황에서 이 얘기가 얼마만큼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 보살핌이나 껴안음 포옹을 받고 싶으면은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좀 되려고 노력은 해봤느냐라고 늘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런 얘기는 어떨까요? 한쌤이 왜 먼저 그분을 안아줄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그쵸. 그분 근데 그러기엔 게임이 너무 바빴어요. 상태가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여유도 없었던 거군요. 나 스스로만 막 부둥켜 안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럴 때 사실 내가 조직에서 나와서 느끼는 그런 불안감이 되게 컸거든요. 네. 사실 새로운 관계, 연대, 조직 뭐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감싸 안아줘야 되는데 그 박탈감 때문이라 그런 소속감을 찾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요즘 뭐, 왜 그 연구소 나가냐, 뭐, 왜 거기 맨날 돈도 안 받고 밥만 먹으러 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쌤 요즘 굉장히 바쁘시다면서요. 그리고 출장도 가셔야 되고. 그러게요. 내가 왜 이렇게 직장 놀이를 하는지. 근데, 이 혼자서 상담을 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뭐냐면, 혼자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속편하겠느냐라는 점도 있지만 이 소속감도 못 느끼고 그 내 뜻이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걸 공유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답답함 때문에 대단히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뭐 사람이 그립고 이성이 그리운 그런 외로움 말고 우리 전에도 얘기했듯이 외로움에는 다른 이름이 다 있잖아요. 네. 저한테 외로움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걸 함께 공유하거나 소통하거나 이해받지 못할 때 되게 억울하고 화나고 외로운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상담을 기껏 매일매일 얘기를 들어주고 그 얘기를 어디 풀 데는 없고 친구들도 있지만 얘네들한테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일상적으로 늘 뭔가를 풀고 싶었는데 그럴 때 이 외로움이 깊어지면 좀 사고를 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중독에 빠지거나. 예.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만만하게 가서 뭐 일도 좀 도와주고 내 공부도 하고 뭐 좋은 얘기도 듣고 하는데 그게 그런 활용으로 그 연구소에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을 때 가는 데가 거기인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한 번이라도 무언가에 중독돼 본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중독됐다가 빠져나와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시 말해서 내가 무언가에 또 그렇게 중독될 때쯤,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를 알아채는 것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빠를 것 같고, 그리고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지 더 이상 예전처럼 그 중독에 빠져들어가지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방법도 나름대로 조금만 고민을 하면 아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그 의미가 뭐였냐면 중독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기적적인 그 스토리텔링이 아니고요. 내가 어느 지점 때문에 이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걸 알아야 빠져도 내가 지금 상태가 이렇구나. 빠지는 건 자 오늘부터 빠져야지 이러고 빠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데 느낌 오는 거죠. 이거 약간 데자부 같은데. 이거 내가 예전에도 이러지 않았었나? 그렇죠. 이러면 조금 위험해지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상태를 네. 감기나 뭐 병 알아본 사람이 이거 약간 감기 오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알듯이 그럴 때 우리 뭐 막 약도 먹고 일찍 자기도 하고 비타민C도 먹고 맞아요. 예방을 막 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알을 땐 알아야 되는데 막 어떻게 미친 듯이 예방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듯이 인간은 너무 약해서 또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또 그렇죠. 예방하고 또 지나가면 또 새로운 감기가 걸리겠지만 중독이라든지 의존성이라는 것도 내가 이 느낌만 알면 준비를 조금 하고 알더라도 좀 짧게 그렇게 알고 전혀 안 빠지고 산다라는 것도 그것도 미친 짓이라고 봐요. 저는 그 감기의 비유를 하시니까 확 와닿는 게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어쩔 수 없이 감기를 알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렇게 감기에 걸렸을 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자기 관리를 못하고 감기에 걸릴 수 있어? 야, 네가 그렇게 알아 누움으로 인해서 주변에 주는 피해가 얼마인 줄 알아? 이게 아니라 그래, 야, 사람인데 아플만 하지. 너가 안 걸리려고 노력했는데도 걸렸구나. 그러면서 좀 토닥토닥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은 그 감기 걸린 사람이 오히려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독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약간 감기 같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시선에서 좀 바라봐주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방식의 해결 방식을 좀 도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러니까 확실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는 결론을 못 냈었는데 머리가 좀 돌아간단 말이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어머니가 오셔서 우리 애 새끼가 게임 중독이라서 공부를 못한다. 이 어머니의 문제는 뭐냐면요. 공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애가 게임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엄마는 만약 이 아이가 게임을 막 열심히 하면서도 공부를 1등을 한다? 그러면 그걸 문제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애는 괴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관계를 맺지 않고 뭔가를 한다라는 거,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아이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결론은 뭐냐면, 그거 자체에 따뜻하게, 그 아이가 어느 부분이 지금 힘든지,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다라면, 다음 방법은 생각날 수가 있을 텐데, 바로 지금 문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바로 그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중독이 될 수 있는 나를 지키고 중독이 된 너를 지켜주는 또 중독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그냥 첫 번째 이해인 것 같아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게요 참 중요한 게 저는 방송에 중독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역시도 왜 마음 뚫 곳이 없고 관계 맺을 곳이 없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 한창 아이돌 그룹 누군가에게 막 빠져가지고 그 친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오는 TV를 찾아보고 노래도 듣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사는 동생은 어떤 시선이었냐면 너 정말 한심하다 언니 너 백수인 주제에 이제 백수일 때 그랬어요. 네. 게다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이살이나 처먹어가지고 아이돌 그룹에 빠져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정말로 한심하다 이러고 저를 정말 한심하게 쳐다봐서 제가 어떡한 내가 진짜 한심한가 보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부산을 내려갔는데 동생이 엄마한테 이제 고자질을 한 거죠. 엄마 언니 그렇게 걱정해줄 필요 없다고. 언니가 얼마나 한심하게 사는 줄 아냐고. 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아이돌 좋아해가지고 걔가 나오는 프로만 다 골라보고 있다고. 한량짓하고 있는 줄로 보이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한테도 나는 정말 한심한 딸이 되는구나.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 순간. 근데 저희 엄마가 아니 놔둬라? 왜? 사람이 살면서 그런 재미도 좀 있어야지. 나도 걔 TV 나오는데 참 보기 좋고 즐겁더라. 걔만 나오면 이쁘더라. 하는 짓도 이쁘고. 그러면서 엄마가 저한테 그러는 거야. 괜찮다고. 사람이 그런 재미도 좀 찾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라고.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 말씀을 딱 해주는데 제가 그때부터 아, 내가 그렇게 지금 뭔가 한심하고 심각한 상황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그 자제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아니어도 내가 마음 들 때가 있다라는 실말의 어떤 희망을 찾은 거죠. 예. 그럼 벗어나는데 진짜 단 한 가닥의 실 같은 그 작은 실 같은 얇고 작은 그런 실 같은 실오라기만 있어도 그 끈을 잡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였어요. 엄마의 그 말. 야, 사람 살다 보면 그런 재미도 있어야지라는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막 저처럼 5년 내내 하면 그때부터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에 백수였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 아이돌을 좋아한다라는 건 이제 본인만의 어떤 표현 방식이었을 뿐인데 저는 뭐 그 당시에 뭐 게임에 중독이 됐었던 것처럼 뭐 어렸을 때는 뭐 약간 알코올 중독 끼도 없잖아 있었고 계속 매일매일 마셨으니까 그 마음 들 거 없을 때 격렬하게 거기에 빠진 힘이 중독이라면 다른 이름으로 마음 들 때 있을 때 온전한 열정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네요. 마음 들 곳만 찾으면 온 열정을 다 그렇죠. 불사를 수 있는. 예. 그래서 오닥고 하는데 그들도 정말 마음 들고 제대로 있고 세상에서 그런 눈으로 보지 않고 또는 산만해가 아니고 뭔가 되게 의욕적이야라든지 네. 좀 다르게 좀 뭐 무조건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들한테도 시간과 여유와 그리고 어떤 이해의 폭을 좀 주는 게 오죽하면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본인들도 상당 부분 가해자라는 거 알고 계셔야지 뭐 어디서 자기네들은 잘난 척이야. 언젠가 어떻게 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거. 제가 진짜 근데 사실 그 과정을 겪고 나서 한샘 좀 반성 많이 했던 게 뭐냐면요. 사실 동생이 저를 그렇게 한심하게 봤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당시에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어쩌면 내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지금 내 동생이 이렇게 냉소적으로 보듯이 봤겠구나. 그때 그 사람도 이렇게 상처를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그랬을 거라는 네. 거. 그래서 제대로 했겠는데. 한번 무시하면 그 경멸의 눈빛 상상이 막 되는데요. 보셨어요, 쌤? 상상이 돼요, 상상이. 그러면서 사실 반성 많이 하면서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공부나 해. 야, 걔네들 밥 먹여줘 뭐 떡을 사줘 뭐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쯤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돌의 네. 어디가 이렇게 좋아? 그래서 꼭 물어봐요. 야, 난 퀸즈인데 넌 누구 팬클럽이니? 너 팬클럽 참관식 갔다 왔는데 이러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10대 애들하고도 얘기 되게 잘 통해요. 그럴 수 있죠. 예. 왜냐면 걔들 심리를 다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타 아이돌 그룹을 욕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욕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너무 잘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게임 중독 상담 어머니들 이렇게 올 때도 애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근데 이제 한 마디 몇 마디 이제 애랑 해보면 되잖아요. 무슨 서버냐, 뭐 이렇게 전문 용어로 들어가고. 그럼 애들 갑자기 확. 예. 그래서 저렇게 애들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게임을 하는 애들하고는 되게 마음 편해요. 그래서. 게임머니 있냐? 막 이러면서 얼마 싸줄게 막 이러고 되게 고마워하고. 근데 애들이요 그거 되게 반가워해요. 그쵸. 자기가 좋아하는 걸 네. 어른이 이해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그때부터는 확 열어요 마음을. 그리고 줄줄줄 다 얘기해요. 그쵸. 뭐 듣기 싫을 때까지 하더라고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해.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그 중학생 하나가 이 스마트폰 게임 얘기 막 하다 갑자기 얘가 삘이 땡겼는지 카스 친추를 하더라고요. 카카오 스토리 친추를. 그래서 뭐 그랬는데 중딩 욕을 하도 올려가지고 내가 차단해버렸는데 중딩들 어쩜 이렇게 욕을 잘하는지 나보다 더 한 것 같아.
욕에 있어서는 우리 한쌤도 일평생을 욕에서 떨어지잖아요. 욕에 스토리가 없는 거야, 얘네들 욕은. 뭔가 정서가 없어요, 욕에. 그냥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에 쓸어가지고 끓은 적이 있었어요. 절교를 한 적이 있었죠. 중딩애를. 그 아는 분 아들이었는데, 좀 잘생기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외로워서. 그래서, 저번 주에는 자살, 오늘은 중독. 우리 주제에 왜 있다고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생각해요. 어떤 주제가 나오든 전 이제 상담할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라고 갖고 온 게,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데서 결론은 끝난 거예요.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게 문제 같아요. 고민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엔 좀 황당해하고 고민이라고 우기다가 계속 듣다 보면, 이거 큰 고민 아니구나. 지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중독, 아주 심한 레벨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많이 방치됐었던 거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도 언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골로.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게 못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뭔가 너무 이렇게 애딕트돼 있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한 번쯤 물어봐 주세요. 그거에 빠져있다, 중독이 돼 있다지 말고, 그게 왜 좋으냐. 뭐해? 왜 재밌어? 뭐가 재밌어? 이렇게. 저 얼마 전에 형제가, 알코올 중독 형제가 번갈아 오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형제들이 전 너무 귀여웠던 게 뭐냐면, 저는 술이 걱정이래요. 그래서 왜 술이 걱정이냐니까, 술을 하도 먹어서 사업도 되게 잘 됐는데 망했고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동업한 사람하고 헤어졌고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빚도 졌대요. 근데 재밌는 건 중독이죠. 중독은 그것 때문에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화도 많이 내서 싸움도 하고 한다는데 이 사람들이랑 술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한참 얘기를 하다가 상담은 안 하고 저도 술을 좋아하니까 무슨 술이 맛있냐 어떻게 먹어봤냐 어느 상태가 제일 하이가 오냐 이러면서 한참 술 얘기를 하더니 이분이 이렇게 술 얘기를 속 시원하게 하니까 술 먹은 것보다 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술자리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술자리 분위기, 사람들과의 그 친근함이 좋아서 그 자리에 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정말 술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네. 술로 인해서 다 함께 뭔가 또 연결되고 그렇죠. 공감대 형성이 또 금방 되잖아요. 술이 들어가면. 술자리라는 거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마셔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걸 부모나 형제나 친구들로부터 배웠더라면 그렇게 술만 파서 돈 빚지고 이러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형제들한테, 너희 너무 귀엽고 이쁘다. 너무 재밌다 그랬더니, 자기 이렇게 칭찬받아본 적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였죠. 한쌤, 마음이 짠한 게 아니라 동질감을 많이 느꼈겠죠. 그쵸. 한쌤이 TV에 와서 방송하면서 한쌤 좋아요! 너 살면서 왜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그럼 왜 이렇게 날 좋아하지? 오늘 내 생에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칭찬과. 그러게 말이에요. 다 알러뷰래. 그래서 술, 알코올 형제들을 상담하고 한참 한 2-3시간을 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취할 정도로. 그리고 신나서 너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더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 욕하고 이런 건 하지 마. 이러면서 이런 선배나 누나가 있었으면 자기도 많이 고쳤을 것 같고 자기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올게요. 그래서 그래 와. 그런데 서로 얘기하면서 그래 우리 한잔 얘 한잔 해요. 이러면서 인사가 또 배워서 다음에는 좋은 술 사올게요. 그래서 나 사케 좋아해. 이러는데 쌤 우리 오늘 또 술로 끝내요, 얘기가. 그런가? 우리 왜 깔때기예요? 중독이야, 중독. 우린 술 얘기 중독인가요? 금요일이라 그래요. 금요일이라. 행복한 둥이맘님께서 우리 딸은 서든어택을 즐겨하는데 사람 죽이는 게임을 왜 하냐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다른 게임을 했으면 하죠. 사람을 죽인다라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 아이가 그 안에서 어떠한 전략과 전법으로 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지 그걸 초점을 두세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이는데도 방법이 많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캐보시면 얼마나 이 따님이 스마트한지. 예, 죽이는 건 결과예요. 근데 얘가 하고 싶은 거는 뭔가 왜
싸우는 뭐 영화나 이런 거면 다 각자의 무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개성이에요, 그거. 닌자는 칼을 쓰고 뭐. 그러면 우리 행복한 둥이맘님의 딸이 어떤 무기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죽이는지를 좀 유심히 그쵸. 보셔야겠네요. 예. 어떻게 싸우다 보니까 걔가 죽은 거지 죽이려는 게 아니었던 거죠. 기승전술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기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낮에 임승수의 좌변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또 거기에 다들 혹시 납득 씨랑 뭐 커플된 거 아니야 이런 말씀 막 하시는데 장난친 거예요. 아니에요. 아유, 예. 이런 장난에 중독됐어요. 완전히 대중도. 진짜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저거는 무시해야지 낫는 병이에요. 왜 그랬니? 이따위를 물어볼 필요 없어. 누구예요? 뭐 이런 거에 제가 중독돼서 맞들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이건 안아줄 필요 없어요. 죄송해요. 자꾸 여러분을 낚는 게 재밌어서 중독이 됐네요. 죄송해요. 한쌤. 네. 이제 가요. 빨랑 가요. 술 마시러. 한쌤. 예. 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만병통치약에 와서 또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 어루만져 주셔서 참 고마워요. 제가 늘 고맙죠. 집단 상담해 주셔서.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도 꼭 와요. 우리가 상담해 드릴게요. 저 좀 힐링해 주세요. 술처럼.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